우리 입체 도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회전체가 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회전체는요, 요 그림을 보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여기 직선 L이 있어요. 그래서 요 직선이 있고 평면 도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는 이 평면 도형이 직사각형이에요.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요 직사각형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직사각형이 요 직선 L을 축으로 해서 한 바퀴를 이렇게 빙글 도는 겁니다. 이렇게 쭉 회전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직사각형이 회전하면서 훑고 지나가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으로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가 한 바퀴 빙그르르 돌면 아, 원기둥 모양의 입체 도형이 생기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회전체라는 건 뭐냐 하면 평면 도형이 한 직선을 축으로 한 바퀴 회전할 때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이다. 그것이 바로 회전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회전체는 모두 모양이 원기둥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 회전하는 평면 도형의 모양에 따라서 이 회전체의 모양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직선 L은 똑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평면 도형을 이렇게 직각 삼각형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직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직각 삼각형을 이 L을 축으로 해서 한 바퀴 또 빙그르르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회전을 하고 나면 이 삼각형이 훑고 지나간 영역으로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원뿔과 모양이 똑같을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원뿔도 하나의 회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각 삼각형이 회전해서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 이렇게 보시면 되죠. 또 있습니다. 직선 L을 축으로 해서 요번에는 이 평면 도형이 반원인 거예요. 반원. 그래서 이 반원을 직선 L을 축으로 또 한 바퀴 빙그르르 돌리면 이 반원이 훑고 지나가는 영역이 있을 텐데 그 영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이 뭘까요?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구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구도 회전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대충 회전체라는 게 뭔가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전체를 정의를 해보면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한 바퀴 돌렸을 때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이 회전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때 요 한 직선 있죠. 지금은 이 그림에서는 이 한 직선이 모두 다 직선 L이었습니다. 요걸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 하면 회전축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평면 도형들이 회전하는 회전의 중심, 회전축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가 있는데 이 밑면이 있는 입체 도형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밑면이 있죠? 그 다음 요것도 밑면이 있는데 자, 구 같은 경우에는 밑면이라는 게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밑면이 있는 이러한 회전체에서 이 평면 도형이 한 바퀴 회전할 때 이 회전체의 옆면을 만드는 선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요거죠, 요거. 그죠? 잘 보이나요? 빨간색 선분이 한 바퀴 회전을 하면서 이 원기둥의 옆면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면이 있는 회전체에서 옆면을 만드는 선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요걸 회전체의 모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모선이 뭘까요? 이렇게 한 바퀴 회전하면서 옆면을 만드는 선분은 바로 삼각형에서 여기, 그죠? 요 변이 바로 하나의 선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모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모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밑면이 있는 회전체에서 옆면을 만들어내는 선분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볼 게 뭐냐 하면 요 원뿔이 지금 회전체라는 걸 알았죠? 근데 우리 각뿔대라는 거 배웠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원뿔도 뿔이니까 원뿔대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각뿔대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각뿔대는 각뿔을
밑면의 평행한 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두 입체 도형 중에서 각뿔이 아닌 입체 도형을 각뿔대라고 했었죠. 그럼 원뿔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뿔을 밑면의 평행한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두 개의 입체 도형 중에서 원뿔이 아닌 쪽 입체 도형을 우리는 원뿔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도 요렇게 원뿔이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대충 그리면 요렇게 원뿔이 하나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두 개가 붙어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요 밑면에 평행한 면으로 요 원뿔을 딱 자른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두 개의 입체 도형이 생기는데 이 두 개의 입체 도형 중에서 원뿔이 아닌 입체 도형. 자, 둘 중에 원뿔이 뭡니까? 얘가 원뿔이죠. 따라서 원뿔이 아닌 입체 도형은 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걸 우리가 원뿔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원뿔대도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도 용어를 보면 이때 이 평행한 두 평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밑면이 있었고 밑면하게 평행하게 잘렸으니까 요걸 우리가 자른 면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단면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요 단면과 밑면이 평행합니다. 그래서 이 평행한 두 평면을 우리는 모두다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었죠? 예, 각뿔대에서도 이거 두 개를 다 밑면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옆면은 당연히 요 면이 옆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얘가 원뿔이었는데 이 원뿔에서 모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면 있죠? 그걸 옆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원뿔대의 높이인데요. 이 높이는 또 어떻게 보냐 하면 이 평행한 두 평면에 모두 다 수직인 선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선분의 길이가 바로 이 원뿔대의 높이가 된다. 예, 이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각뿔대에서 공부했던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갑자기 회전체를 공부하다가 왜 원뿔대 얘기를 하냐 싶을 텐데요. 사실 이 원뿔대도 회전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 하면 자, 여기 직선 L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생긴 평면 도형을 이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한 바퀴 회전시키면 원뿔대가 나올까?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당연히 요런 뭐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다리꼴을 회전시키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사다리꼴을 한 바퀴 이렇게 빙그르르 돌리면 아, 요런 모양의 뭐가 나오겠구나. 원뿔대라는 회전체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 이 원뿔대도 회전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회전체가 어떤 성질을 갖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회전체의 성질은 자, 먼저 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이거 다 회전체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 원기둥, 요건 원뿔, 얘는 구고요. 그 다음 얘는 방금 전에 배웠던 원뿔대예요. 그죠? 근데 이 모든 회전체들을 이 회전축이 있죠. 회전축이 요 직선들입니다. 요 직선과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요 단면들 있잖아요. 그죠? 요 단면들은 전부 다 뭐가 되냐 하면 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회전체의 첫 번째 성질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얘가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만들어진 입체 도형이기 때문에 얘를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면 그 모양은 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요걸 갖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에 회전축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원뿔을 만들려면 어떤 도형을 돌려야 된다고 그랬죠? 직각 삼각형을 돌리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렇게 요걸 이제 요 직선을 축으로 해서 한 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이 회전체를 이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다 그랬으니까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하면 요렇게 그냥 잘라버린 겁니다. 요런 식으로 딱 잘라버린 거죠. 그게 요게 회전축의 수직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수직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자, 그러면 요 잘랐을 때 생기는 요 단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요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거 잘 안 보이나요? 네,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선분 하나가 빙그르르 도는 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얘가 빙그르르 돌면서 만드는 것은, 똑같은 길이의 선분 하나가 한 바퀴를 빙그르르 돌았기 때문에 원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생겨나는 원이 바로 요 원이 되는 겁니다. 요 원. 이 색깔을 잘못 골랐네요. 그죠? 그냥 요거를, 이 색깔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거 다 없앱시다. 요거 없애고 그냥 요렇게 잘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잘랐다. 그리고 요 빨간 거 하나가 빙그르르 돌면서 원을 만드는데 그 원이 요 원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어디서 자르더라도 이 회전축 L에 수직이 되도록 자르면 선분 하나가 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거기 때문에 그 선분이 만들어내는 평면 도형은 반드시 뭐가 된다? 원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어느 회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회전체의 성질 첫 번째입니다.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항상 원이다 라는 게 바로 회전체의 첫 번째 성질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은 뭐냐 하면 요 그림을 보시면 돼요. 이 그림들은 뭘 본 거냐 하면 이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회전체를 자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평면이 결국은 요 회전축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자르면 이런 직사각형이 나오게 되는데, 요걸 우리가 정면에서 바라보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 하면요, 그냥 요런 모양을 하고 있죠. 여기다 그려볼까요? 요렇게 회전축이 있고 얘는 요렇게 생긴 직사각형 하나가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직사각형은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직사각형이 요 직선 L 있죠. 회전축을 대칭의 중심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이 생긴 선대칭 도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요 L을 중심으로 해서 요쪽, 그러니까 요 색칠을 해드리면 요쪽 사각형과, 그죠? 어느 쪽 사각형이, 오른쪽에 있는 요 사각형이 모양이 똑같아요. 완벽하게 겹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거를 우리가 직선 L에 대해서 선대칭인 도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원기둥, 회전체죠? 이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게 되면 그 단면은 직선 L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만 그러냐? 아닙니다. 얘도 그래요. 얘도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이렇게 삼각형 하나가 나올 텐데 이 삼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그려보면 이렇게 회전축이 있고 요렇게 그려질 겁니다. 요렇게. 그쵸? 요렇게 그려지는데 요게 뭐냐? 여기도 왼쪽과 오른쪽이 요 직선을 대칭축으로 좌우가 똑같은 선대칭 도형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직선 L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똑바로 그려야 되겠네요. 직선 L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단면을 잘라버리면 여기에 뭐가 하나가 생기는 겁니까? 이렇게 원이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원은 당연히 요 선을 대칭의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인 선대칭 도형이 되는 게 맞죠. 그렇겠죠? 그 다음 원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이렇게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이렇게 잘라버리면 얘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사다리꼴도 마찬가지죠. 요 대칭축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 선대칭 도형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회전체는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회전체를 자르게 되면 그 단면은 회전축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또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자, 요렇게만 자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
대칭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어떻게 자를 수도 있냐 하면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르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잘라도 어떻게 됩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고, 똑같이 선대칭 도형이 되는 거고, 게다가 요 빨간색 직사각형과 요 초록색 직사각형은 이렇게 회전하다 보면 둘이 완벽히 포개지겠죠. 그죠? 그래서 합동인 도형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쵸? 요렇게 잘라도 이 파란색 삼각형은 대칭축을 중심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빨간색 삼각형과 파란색 삼각형은 둘이 완벽히 포개지는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합동인 도형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뭐 이렇게 자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에 중심을 지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요 파란색 사다리꼴이 당연히 대칭의 중심이 요 회전축인 선대칭 도형이 되고요. 요 빨간 사다리꼴과 파란 사다리꼴은 회전하다 보면 둘이 완벽하게 포개어지는 합동인 도형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회전체의 두 번째 성질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또 정리를 해보면, 자, 두 번째입니다. 회전체를 회전축으로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회전축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자르든 회전축만 포함하게 자른 모든 단면들은 모두 합동이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회전체의 성질 두 가지를 얘기하라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우리 회전체가 뭔지, 그 다음에 회전체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교에 가더라도요, 이 회전체를 갖고 노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회전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회전체가 어떤 성질을 갖는지 그걸 알고 있어야만 나중에 고생 안 합니다. 그죠? 뭐 지금 배우는 내용이 다 그래요. 지금 배우는 거 제대로 모르면 나중에 고생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한 번 볼 때 확실하게 본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